기관들이 가상자산 어떻게 참여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간밤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미사일 시설을 공습했고 보복이 확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전반적인 투자 시장, 특히나 비트코인과 나스닥 모두 이런 식으로 패닉셀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비트코인도 102K를 찍고 다시금 말아 올리면서 현재 104K에 올라와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방어력을 보여줬고 나스닥 선물도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달리면서 약간의 회복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일시적인 변동폭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러한 펀더멘탈의 문제가 되는 조정이 아닌 일시적인 불안에 의한 패닉셀 조정은 분명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이번에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있었는데도 기관들의 매수 수요라고 볼 수 있는 현물 ETF 유입은 이전 수치보다는 낮긴 했지만 유입세로 마감되면서 4일 연속으로 유입이 들어왔고,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으로 지금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유입이 들어왔다는 사실, 이 팩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거래소에 시장가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졌는데, 보통 거래소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가 매도하는 주체들은 누굽니까? 보통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 시장가로 물량을 전부 다 던져버리면서 손절을 하고 도망을 친다.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왔지만 반면에 현물 ETF로는 유입세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들어왔다라는 거. 물론 오늘 저녁 미장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누군가는 던지고 누군가는 샀다라는 손바뀜이 이번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기관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무려 10년 만에 924%나 급증했고, 지금 비트코인의 전체 유통량의 31%를 지금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개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 점점 기관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야금야금 빨아먹으면서 이제는 비트코인의 3분의 1을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들, 패밀리 오피스라면 엄청난 고액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들이 지금 디지털 자산 투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10억 달러 이상의 패밀리 오피스에 무려 74%, 10개 중에 7개의 패밀리 오피스들이 지금 ETF 투자를 했고 투자를 고려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 규제의 명확성이 지금 하나둘씩 스테이블 코인 법안부터 여러 클래리티 법안까지 마련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 가장 최전방에 있는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 또한 기관들이 가상자산 어떻게 참여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전화가 오고 있다라고 실무진 최전방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핵심 거래소의 헤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기관들은 굉장히 큰 규제의 변화와 신화적인 움직임을 대비해서 시장을 흔들고 물량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가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 또한 헤드라인과 근원 YOY 모두 예측치에 부합하고 근원은 하회를 해줬고, MOM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둘 다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지난 CPI에 이어서 CPI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생산자 물가 또한 내려갑니다. 생산자의 물가가 내려가면 누구한테 전가가 되냐? 소비자에게 내려간 물가가 전가가 되고, 지금 생각보다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우려했던 수준이 아니라는 팩트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금융 여건이 완화되고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됨에 따라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경기 침체 확률을 지금 35에서 30%까지 적극적으로 내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확률을 45%까지 올렸다가 지금 15%나 인하를 하고 30%로 보고 있다라는 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이 생각보다 낮아지고 있다라고 월가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 협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젠트도 곧 더 많은 무역 협정 볼 수 있다, 곧 더 많은 합의 이루어내겠다라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트럼프 또한 파월에게 계속 금리 인하해라 얘기하면서
심지어 과거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었던 파월 연준 의장 해임하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해임 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매크로 시장만큼은 불확실성에서 중립적인 분위기로 계속 완화가 되고 있다. 다만 지금 지정학적인 일시적인 리스크 외에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과 변동폭은 있더라도 대세 하락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재무장관이었던 옐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가 미국의 연간 물가를 3% 이상으로 끌어올릴 거다, 인플레 자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지금 옐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고 트럼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대로 관세에 대한 협상이 잘 흘러간다라고 하면 너무나 놀랄만한 그런 인플레 쇼크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개별 시장에는 가장 중요한 발표가 다음 주 한국 시간 수요일경에 있을 겁니다. 바로 어떤 법안이냐, 크립토 시장에 현재 가장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법안의 완전히 최종적인 통과 여부가 나오는 그러한 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미국 시간으로 17일에 어떠한 투표 결과가 나오느냐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를까 내릴까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저는 잡아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핵심적인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의 증권예탁 결제원 DTCC 또한 스테이블코인 직접 발행을 검토하고 디지털 자산 활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려고 하니까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 전자상거래 최대 기업인 쇼피파이 또한 전 세계 상인을 위해서 코인베이스 기반 USDC 미국발 코인 결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미국의 빅테크들부터 결제 기업들이 다 스테이블코인 도입하려고 할까?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은 승인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빠르게 지금 선점하려고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 트럼프는 최근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현황 서밋에서 연설을 했는데, 미국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미래를 지배할 수 있는 명확하고 단순한 시장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어쨌든 트럼프는 변함없습니다.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는 아직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굉장히 재미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미국 정치권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코인베이스가 전 오바마와 해리스의 최고 고문인 데이비드 플루프를 코인베이스 팀에 영입을 했다. 이로써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거 뭡니까? 과거 크립토 시장에 회의적이었던 민주당의 핵심적인 인사까지 코인베이스가 들어와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초당적으로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코인베이스는 지금 미국에서 CFTC 상품선물위원회 규정 준수 연구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서 더욱더 몸집을 확장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채택을 촉진시키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인베이스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성장 개선,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는 미국의 경제가 리세션보다는 안정화가 되고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팩트적으로 나오고 있고, 암호화폐 법안 또한 친화적으로 지금 진행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시장이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핵심적인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분명히 단순한 뇌피셜 예측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팩트를 기반한 내용을 알고 저런 힌트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또한 추경 물가 영향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유동성 공급하고 시장 부양하겠다. 한국도 크립토 시장에 매우 중요한 마켓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런 한국이 적극적인 지금 유동성 공급과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전반적인 글로벌 유동성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물 ETF가 국내 시장에도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홍콩 또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의 패권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달 중 디지털 자산 추가 정책 성명을 예고하고 금융과 기술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 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욱더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지금 홍콩이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브라질 정부 또한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을 추진하면서 외환 보유액의 무려 5%나 허용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과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국가가 탄생이 될 겁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은 했지만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방향성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도 머지 않아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추가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 금을 팔거나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사겠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라고 하면 이런 국가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속도도 가속화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SEC가 달라졌어요. SEC가 공식적으로 지금 과거 겐슬러 시대에 있었던 커스터디 규칙 제한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라고 SEC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게재를 했다. 그 얘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알트코인 및 디파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지금 해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마치 기다렸다라는 듯이 SEC가 리플에 대한 법원 소송 중단과 벌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SEC와 리플에 대한 증권성 법에 대한 내용도 지금 일단락이 되려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SEC가 이런 식으로 지금 속도를 내고 리플과도 합의하려는 거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 새로운 알트코인 현물 ETF를 하반기에 출시해주고 허용을 해주려고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TF 스토어의 CEO 네이트 제라시 또한 블랙록이 XRP와 그리고 솔라나에 대한 현물 ETF를 모두 신청할 것으로 지금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과거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어땠습니까? 다른 기관들이 신청할 때는 SEC가 거들떠도 안 보다가 미국 1위자 전 세계 최상위 자본주의 포식자 블랙록이 신청하니까 바로 승인이 됐던 것을 봤을 때, 만약에 블랙록이 솔라나와 XRP 현물 ETF를 준비 중인 것이 팩트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생각보다 빠르게 신규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라는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사인 디파이 디벨롭먼트는 솔라나 매입을 지속하면서 무려 1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자금을 조달해서 솔라나를 무한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이 4개의 메이저 코인들을 지금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위 은행 JP모건 또한 키넥시스와 온도 체인링크 블록체인 간 미국채 토큰 결제 시험을 성공했다. 지금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까? 블랙록은 ETF 시장과 USDC 서클의 백커로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꽉 잡아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 1위 은행인 JP모건은 이런 식으로 토큰화 시장에서 큰 파이를 차지하면서 이 두 개의 월가의 황제급 기관들은 크립토 시장에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인 지정학적 이슈, 매크로 이슈로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추가적으로 역사적 신고점을 찍을지 말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적인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거래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현재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총도 늘어나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을 실제로 활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저는 손바뀜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변화율을 체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4월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고래들이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추가 매수하면서 개인들이 이번 관세로 인한 쇼크 조정 때 던지고 손절하고 패닉셀 했던 것을 전부 다 받아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장기 홀더들의 포지션 변화 또한 이런 식으로 장기 홀더들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 바닥 구간에 적극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패턴을 볼 수 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장기 홀더들은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장기 홀더들이 매집을 한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점에 장기 홀더들은 물량을 전부 다 던져버린다는 거. 근데 지금은 장기 홀더들이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반대로 리테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고점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가즈하면서 비트코인 매수하지만 정작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눌림 구간, 좋은 바닥 구간에는 비트코인을 다 팔고 도망을 친다라는 사실. 지금도 뭡니까? 개인들은 무서워서 이번 사이클 시즌 종료다, 가짜 상승이다 하면서 아직도 매도를 하고 있고, 진정한 단기 고점을 시사하는 그런 단기 홀더의 어마어마한 매수세, 인간 지표는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차트 흐름 일단 체크를 해보면 어제 이런 식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됐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말씀드렸던 102K는 훼손하지 않고 일단은 말아 올려준 것은 다행인 부분이지만 아직 추가적인 조정이 끝났다라고 확단하기에는 조금 더 지정학적인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하단에 있는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주고 말아 올린 점, 충분히 아직까지 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지금 지지를 받는 패턴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금 또다시 회복세로 들어가려면 오늘 일봉 종가로 이탈했던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양봉으로 안착을
하락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우리가 단기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흐름을 볼 수 있고, 이 노란색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일봉종가가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 박스권 하단을 테스트하고 물량을 축적하고 매물대를 만드는 그러한 움직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조정은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지켜줬던 이 상승 트렌드 라인을 훼손하지 않고 밑꼬리가 달리면서 2,500달러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이더도 핵심적인 상승 트렌드 라인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확실히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파워가 세고 이더리움이 분위기를 완전히 4월 이후로 확실하게 반전을 해준 만큼 저는 이더리움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지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ETF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약세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도 지속적으로 트래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흔들기 장세가 되면서 RSI가 과열됐던 것을 지금 식혀주는 무빙을 가져가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다시금 RSI 하단 구간에 와준다라고 하면 언제나 상승장 속에서의 좋은 눌림목 바이더딥 구간을 충분히 저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가 돼서 완전히 꼬라박는 게 아닌 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K 이하로 내려가거나 100K 초반 부근에 위치를 해준다라는 것은 분명히 저는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좋은 바이더딥 구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이클 지표인 메이어 멀티플 지스코어 같은 경우도 언제나 사이클 최종적인 고점 부근에서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간을 돌파를 하고 그 다음 사이클이 종료되고 시즌이 종료됐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에서는 물론 노란색을 가까이 위치한 적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빨간색을 터치한 구간은 아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제가 보는 진정한 사이클 탑은 분명히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자리 또한 단기 과열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강세 모멘텀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비트코인 공식 반감기를 기준으로 500일 전에 사서 500일 후에 팔았을 때 언제나 굉장히 나름대로 좋은 매수와 사이클 고점 매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뭡니까? 반감기 전 매수했을 때 저희 캐쳐 구독자님들, 가족분들은 이러한 구간에서 많이들 담으셨을 겁니다. 근데 본격적인 우리가 최종 매도는 어느 시점 500일 뒤를 봐야 되는데, 물론 50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사이클에 현재 지금 70%, 75% 이상 왔고 나머지 이제 20%, 25% 정도 구간이 남아있다. 근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마지막 피날레가 가장 가파른 상승을 만들어냈던 만큼 그러한 흐름이 마지막 최종 랠리에서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먹느냐 못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부의 계층 이동 레벨이 저는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목적지까지 힘들고 불안하더라도 잘 정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잘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